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포토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레이어의 개념이라든지 픽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블렌딩 옵션, 그리고 툴바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패스에 대한 이야기, 네, 여러 가지 포토샵에서 어떤 작업물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거고요. 이 강좌는 사실 그 포토샵을 좀 처음 하시거나 포토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강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제가 좀 작업을 하면서 불러왔던 이미지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쪽에 보시면 Create New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Create New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새로 만들기 문서라고 있죠. 네, 우리가 작업할 공간에 문서들의 화면 사이즈와 해상도를 프리셋으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쇄물이나 프린트 작업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종이의 사이즈와 크기를 이렇게 프리셋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A4 용지를 누르시면 가로가 210mm, 높이가 297mm, 그리고 단위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면 센티미터, 네, 이렇게 누르시면 21cm, 29.7cm,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 레졸루션인데 기본적으로 인쇄물이나 프린터물을 작업할 때는 여기를 300으로 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픽셀 퍼 인치라는 그런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인치의 길이에 300개의 픽셀이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네, 세팅은 기본으로 줄게요. 인쇄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CMYK 컬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쇄 작업을 아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인쇄 장비가 좋아서 그런지 RGB 컬러 모드에서 작업을 해도 인쇄하는 곳에 이렇게 맡기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컨텐츠 이렇게 나와서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에 기본 백그라운드는 하얀색으로 놓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필름 앤 비디오 부분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될 부분은 이쪽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 작업을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풀 HD 사이즈로 작업을 하시겠다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좀 가볍게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HDTV 1080p를 누르시면 여기에 가로와 세로 사이즈의 해상도가 나타나고요. 영상 작업을 할 때 레졸루션은 72ppi로 놓고 작업하신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옵션하고 똑같습니다. 네, 다시 저희는 프린트로 가셔서 A4 프리셋을 선택하고요. 크리에이트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캔버스가 생겨나고요. 이 캔버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살짝 놓으면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 포토샵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메뉴바가 보입니다. 네, 파일, 에딧, 이미지, 레이어, 타입, 셀렉트, 필터, 3D, 뷰, 윈도우, 헬프
라는 이쪽 공간이 메뉴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메뉴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희가 뭐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파일을 생성하는 곳, 그리고 파일을 오픈하는 곳, 그리고 파일을 닫는 곳, 그리고 익스포트, 바깥으로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는 곳이 이쪽에 있고요. 이 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프린트, 우리가 보편적으로 작업을 하게 돼서 이미지로 한번 출력해 보겠다 할 때 이거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엑시트, 이건 종료 버튼입니다. 포토샵 종료 버튼. 네, 파일 메뉴에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에딧 버튼에 들어가시면 여기 언두 기능이 있죠. 언두는 컨트롤 Z, 누르시면 작업했던 걸 거꾸로 가기도 하고, 여기 다시 보시면 포워드, 시프트 컨트롤 Z 이렇게 누르시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비활성화된 부분들은 우리가 작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미지들이 없어서 비활성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카피 페이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미지를 카피하고 페이스트하는 부분,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필, 스트로크 이렇게 있는데, 이쪽 부분도 나중에 사용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많이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 부분은 이제 트랜스폼, 그러니까 변형, 이미지 변형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넘어가고, 이쪽 부분은,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프리퍼런스, 이 포토샵에 대한 기본 설정들을 다루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메뉴바를 한번 볼까요? 이미지는 여기 모드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RGB 컬러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캔버스를 만들 때 RGB 컬러로 세팅한 값이 그대로 여기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업하다가 다른 컬러 모드에서 확인하겠다고 하면 다른 이제 컬러 모드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어저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색상을 조율하는, 그리고 좀 보정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제 공간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 이렇게 있고요. 이미지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고, 캔버스의 사이즈는 이 캔버스 공간을 더 확장할 거냐 줄일 거냐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전에 대한, 이미지 반전에 대한 세로 반전, 가로 반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쪽에 담당하고요. 회전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나중에 작업하면서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바는 대략 이렇게 기능들이 있고요. 레이어 메뉴바를 한번 볼까요? 레이어 메뉴바는 레이어에 대한 부분들, 뉴, 그룹 여러 가지 있는데요. 레이어의 메뉴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에 레이어를 다루면서 이쪽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많이 사용하는 게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개념은 아주 중요한데, 사실 이 메뉴바에서 거의 사용될 일은 많이 없습니다. 이쪽 레이어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레이어 그 패널 창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을 한번 봐볼까요? 타입 메뉴바에 보시면 타입 메뉴바는 제가 보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겠습니다. 셀렉트 이 메뉴바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게 반전이라든지, 그리고 컬러 레인지, 그리고 셀렉트 앤 마스크, 그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런 기능들도 사실 이 메뉴바에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필터는 지금 저희가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저희가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필터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키파이어라든지 카메라 로우 필터, 그리고 필터 갤러리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도비 포토샵에 추가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업하면서 조금씩 한번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네. 지나가겠고요. 3D 부분은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 기능이 확장이 되면서 3D 또는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거고요. 뷰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뷰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냅은 자석같이 딱 달라붙는 거고요. 룰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보시면 이런 숫자들 치수를 나타내는 이 자의 형태를 나타나게 한다거나 또는 사라지게 한다거나 또는 나타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포토샵이 제공하는 패널들을 보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컬러가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컬러가 보이죠. 컬러를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윈도우에서 컬러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헬프바는 이거는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메뉴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주 자주 쓰이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이쪽에 이 툴박스 부분에 이렇게 툴들이고요. 이 툴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어떤 정보를 빼내거나 이미지의 어떤 외곽 경계면을 따내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따로 좀 이따 설명을 할 예정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레이어, 채널, 패스라는 탭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는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쉽게 말해서 겹겹이 쌓여진 어떤 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라는 아이콘입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하시면 레이어 1번이 생성이 됐죠. 다시 클릭하면 레이어 2번, 다시 클릭하면 레이어 3번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2번과 3번에는 일단 눈을 끄고요. 1번에다가 색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간색 정도.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작게 할 때나 크게 할 때는 여러분 키보드의 각괄로, 그죠? 대괄로죠. 대괄로를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브러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저희는 한번 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색을 칠했고요. 레이어 2번에 눈을 또 키셔서 레이어 2번에는 초록색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혔고요. 레이어 3번에도 다른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을 한번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렇게 칠을 했으면 이렇게 칠을 하다가 나는 이 파란색을 좀 지우고 싶어 했을 때는 여기 툴바에 가시면 지우개 툴이 있죠.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편집이 용이하다,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파란색을 칠했는데 난 다 없애고 싶어 하면 이렇게 눈을 꺼버릴 수도 있고, 요걸 이렇게 버려서 다시 또 레이어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나는 파란색을 이쪽에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수정도 하고 다시 칠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고 이 이미지가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버리면 이 초록색만 이렇게 지울 수는 있지만 이 안에 초록색까지 지워버리면 다른 이미지들까지 이 파란색과 빨간색까지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 개념을 두면서 작업을 그리고 편집을 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일단 지워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작업을 한번 해보면서 이 툴바에 대한 몇 가지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셀렉션 선택 눌러 놓고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준비한 이미지는 뭐 이런 이미지요. 이런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봤고요. 네, 카메라를 잡은 손이 있는 이런 이미지네요. 일단은 가져오면 엔터를 쳐서 편집할 수 있게 만드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셀렉션 마스크가 있는데 이 셀렉션 마스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레스트라이저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시면 지금 이 아이콘이 없어지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돋보기 툴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툴을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클릭해 볼까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더 사진을 확대할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좌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에 여러 공간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린 기본적으로 다시 축소해 보겠습니다. 축소할 때는 Alt 키를 누르셔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다시 확대. 우리는 이 이미지 중에 카메라와 손 부분만 이렇게 한번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따내실 때는 여기 패스 툴을 사용하는데요. 네, 펜 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는 작업은 아주 포토샵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따내시는 거를 잘 따내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자, 클릭하시면서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이동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패스트를 이동하다가 좀 패스트를 좀 편집하겠다, 위치를 좀 이동하겠다 라고 하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살짝 밑으로 빼시고요. 다시 이동하시고 다시 클릭.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가셔서 다시 클릭하면서 패스트를 그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패스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번 하시면서 이 패스트의 감각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패스트를 그리다가 이렇게 길게 뻗치시는데요. 이렇게 뻗쳤다는 거는 힘을 아주 강하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주려면 이 선이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휘어버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살짝 하시면서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직선 부분은 멀리 해주셔도 되고요. 자. 자, 스페이스바를 같이 눌러가면서 다리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같이 눌러가면서 자, 이렇게 따입니다. 네, 이렇게 따내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이미지 몇 장 따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닙니다. 예. 영상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영상 자체에 프레임들을 딸 때가 있는데요. 뭐 많게는 몇백 장을 이렇게 따기도 하니까 이런 작업은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휘었는데요. 이런 때는 컨트롤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요 지금 핸들을 Alt를 클릭해서 이렇게 한쪽 면만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스트를 그렸으면 지금 이 패스트를 그렸다는 거는 이게 선택이 된 건 아닙니다.
이 영역을 지금 그려준 것 뿐이지 이 영역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패스 툴로 가서 이 밑에 보시면 이 점선 동그라미 요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또는 이 패스 툴에 가셔서 이 워크 패스라는 레이어를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클릭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셨으면 다시 레이어로 가셔서 이 이미지를 따낼 건데요. 그 단축키는 컨트롤 J입니다. 컨트롤 J를 누르시면 레이어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 밑에 레이어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따낼 수 있습니다. 이 따내는 작업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의 생각은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이 따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따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무브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동할 때 이렇게 셀렉션 툴이 이제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놔봤고요. 자, 다시 이미지 하나를 갖고 와서 이미지를 한번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수리 이미지를 갖고 왔고요.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표시가 났죠. 스마트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브러쉬라든지 이런 이따가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런 도장 툴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오브젝트에서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원본 이미지까지는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 픽셀이 깨지지가 않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왕 가져오실 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의 크기를 잡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해서 놨고요. 이걸 한번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키 눌러서 레스트라이즈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확대하셔서 자, 다시 한번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선택하시고요. 자, 스페이스바 같이 눌러가면서 이동하면서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깃털 부분이 있죠. 여기가 나중에 이런 머리카락 같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따내긴 할 텐데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따내긴 할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런 펜 툴을 이용해서 따내는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이 펜 툴 다루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모든 합성의 기본적인 부분이 이 펜 툴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라는 그런 또 프로그램, 영상 합성 프로그램에 가시면 이런 펜 툴이 마스크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할 때 이런 합성 작업, 이런 따내는 작업을 마스크 툴, 이런 펜 툴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거듭 말하지만 아주 중요하다. 펜 툴을 잘 다뤄주면 아주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아주 정교하게 지금 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따내고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이렇게 해서 조금 움직여서 위치를 조금 움직이면서 편집도 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털 부분은 지금 정교하게 따기는 부족하지만 일단 따내신다면 이런 식으로 따내실 수 있겠죠.
네, 펜툴을 그릴 때는 이 펜툴이 하나의 라인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면 안 돼요. 가끔 다른 툴바를 왔다 갔다 하실 때 펜툴이 두 개로 분리되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렇게 갔다가 다시 펜툴을 그리는데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그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서 다시 이렇게 또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 펜툴이 지금 라인이 두 개로 나눠져 버려 가지고 이렇게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잘 보면서 잘 체크하면서 그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그리기 위해서는 펜툴 선택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점을 선택하셔서 그때부터 다시 이어나가시면 이렇게 라인이 이어서 그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돼 버렸네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제일 마지막 점에 가서 클릭하시고 다시 이어서 계속 그려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나중에 마지막 시작점에 갔을 때 이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의 연결된 패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돼서 처음 시작점으로 가서 클릭하시면 이 패스 툴 옆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겨납니다. 자, 클릭하시고 다시 마우스 축소하시고 다시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패스로 가서 컨트롤 클릭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클릭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선택이 됐고요. 다시 레이어로 가셔서 컨트롤 J 하시고 이 밑에 눈은 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버리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놔둬야겠지만 그럼 일단 놔둬볼까요?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눈만 꺼서 이 밑으로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카메라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카메라 손이라고 놓고요. 여기는 독수리 엔터. 이렇게 나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꿨고 위치를 옮기기 위해서 저는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컨트롤 클릭해서 독수리를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이렇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또 다른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사막을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한번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터를 크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라이즈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따내실 때 여기서 갖고 와 버리면 이미지가 작아 버리는데 이렇게 레이어 상태에 가져오지 마시고 다시 버려 볼게요. 원본 사이즈로 따내시려면 이걸 이렇게 내리시고요. 이렇게 독립등탁으로 나누시고 자, 다시 사막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 옆쪽으로 가져오시면 하나의 독립된 캔버스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따내서 이 딴 걸 갖고 가는 게 이미지 손상을 더 예방하는데 좋겠죠. 다시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OK 하셔서 이 상태에서 한번 따내 보겠습니다. 자, 펜툴 선택하시고요. 지금 제가 사막을 따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막의 하늘을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내고요. 자, 돋보기를 더 키워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자, 다시 돋보기를 줄여서 다시 펜툴을 선택하셔서 선택, 네, 선택.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패스 툴로 가셔서 컨트롤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됐죠. 자, 선택된 것을 가져올 때는 컨트롤 클릭, 잠시만요. 셀렉션 툴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그러면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죠. 예, 가위 모양이 됐는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건 일단 내려주시고요. 다시 레이어로 가셔서 이 사막의 이미지를 이 카메라 손보다 밑으로, 제일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자, 줄여서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네. 멀리 있는 사막의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놨고요. 자, 이 사막 뒤로 우리는 또 뭘 놓을 거냐면 네, 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미지의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 보겠습니다. Shift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커집니다. 이렇게 됐고요. 다시 이 이미지를 요 밑으로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는 거죠. 어느 위치에 태양을 이렇게 놔 볼까요? 그럼 저는 이미지를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해가 뜨는 느낌, 해의 느낌을 이런 식으로 위로, 네, 그리고 좀 왼쪽으로, 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좀 보이시나요? 자, 맨 밑에 레이어를 일단 하늘이라고 놓겠습니다. 하늘. 그리고 사막. 자, 그리고 처음에 사용했던 이 독수리와 여기 카메라 손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레이어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 레이어 위로 하늘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다시 사막을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카메라 손을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독수리라는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독수리의 위치를 조금 옮기겠다 하면 이 독수리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옮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레이어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사이즈를 조절한다거나 카메라의 손이 좀 작다, 좀 더 크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스케일감을 조절하면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막의 하늘 부분을 좀 더 파랗게 하고 싶어 라든가 할 때는 이 하늘만 선택하셔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레이어 안에 들어가시면 레벨을 누르셔서 이렇게 색상을 좀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 좀 더 어둡게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 나왔는데 이런 스마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안에 들어가셔서 아까 어저스먼트에서 색을 이렇게 보정하게 되면 이렇게 레벨이라는 스마트 필터가 이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사막 같은 걸로 한번 다시 색을 조정해 볼까요? 자, 이미지 어저스먼트 레벨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렇게 OK를 누르셔도 이 밑에 더 이상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내가 다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스마트 필터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색상 보정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겨나서 다시 또 조절하겠다 하면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중에 이렇게 사용할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이 카메라의 손을 좀 더 환하게
바꿔보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 이미지 메뉴바로 가지 않고 여기 보시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곳에서 레벨을 이렇게 클릭해서 하나의 독립된 레이어 효과창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만든 부분을 이 카메라 손에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할 겁니다. 자, 지금 클리핑 마스크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영역, 카메라에 이 따져 있는 부분에만 효과를 넣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레벨 뷰를 선택했고요. 이 레벨의 값을 이 카메라 손에만 다시 적용하려면 이 카메라와 여기 효과 레이어 중간에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 위에 Alt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카메라 손에만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지금 창이 나타나죠. 이 안에서 저희는 이렇게 손에만 이렇게 효과를 그렇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휴 세츄레이션 색상을 좀 돌려보겠다. 그럼 또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특징은 이 레이어 밑에 있는 컬러들은 다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향을 이 카메라 손에만 넣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Alt 클릭을 이용해서 이 카메라에만 이렇게 색을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또 채널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자, 지금 이렇게 RGB 채널이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효과가 지금 하나 먹었는데 이거 일단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에서도 이거 일단 버려볼게요. 이것도 버리고, 자,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채널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채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이미지를 불러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 봤고요. 이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입술이 되게 빨갛죠. 예, 빨간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화면의 톤이 붉은색의 기운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감안하시고 한번 우리가 채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에 보시면 레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레드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 이쪽 부분들이 레드의 기운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레드 기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레드의 영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린을 누르면 그 하얀색의 그 밝은 분 영역이 레드 톤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그런 톤을 이제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린도 이 밝은 영역이 그린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입술이나 머리카락 그리고 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린 컬러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블루 채널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블루 채널을 누르면 그린 채널보다 전반적으로 더 어두운 분위기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요. 블루도 마찬가지로 이런 얼굴 부분에서 블루색 조가 레드 기운에 비해서, 레드의 그 화이트한 기운에 비해서 덜 있다라는 거는 블루 색깔이 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머리카락이나 여기 귀걸이 그리고 립스틱 이쪽 부분도 블루 컬러가 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RGB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붉은 기운이 얼굴 전반의 피부에 그리고 배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RGB 채널의 특징은 이 RGB를 통해서 이 이미지의 전반적인 밝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스툴이나 어떤 영역을 설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RGB 채널을 컨트롤 클릭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 밝은 영역을 선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한 영역에서 우리는 채널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이 하나 더 만드는 채널을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보시면 요건데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채널 알파 1이라고 하나가 레이어가 생성이 됐는데요. 요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나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점선들을 없애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파 채널의 좀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던 채널에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요거와 좀 반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알파 채널은 보시면 여기에 어두운 부분들 있죠. 이 어두운 부분들이 밝은 영역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채널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어깨 부분이랑 여기 광대뼈 부분 이쪽이 이 이미지의 가장 밝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배경에 나와 있는 이 검은색 점들이 밝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 채널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밝은 영역을 저희가 이 알파 채널의 밝은 영역을 선택한 거고요. 이 이미지의 밝은 영역이죠. 저희가 알파 채널을 뽑아냈으니까 이 이미지의 밝은 영역을 선택을 했고, 저희는 다시 이렇게 가서 RGB를 클릭해서 레이어로 간 상태에서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하고 하나를 끄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커브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커브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커브 패널이 나오는데요. 패널의 그래프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밝은 영역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올리면 이쪽에 밝은 영역을 더 밝게끔 만들고요. 이 어두운 부분에 어두운 영역을 좀 더 어둡게 놓겠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놓게 되면 좀 더 어둠과 밝음의 대비가 좀 더 강해지는 이런 이미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채널은 일단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고요. 채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동영상 기초 강좌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모두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몇 개의 동영상으로 아마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작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기초 강좌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